이혼과 불륜에 대한 실화 말씀드리고 법적 쟁점과 세상의 별별 일들 말씀드리는 은밀한 사생활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변호사 박기태입니다. 부모님에게 결혼할 사람을 소개해주는 시간입니다. 근데 꽤 나이 많은 남자가 들어옵니다. 아버지는 상견례도 아닌데 아버님도 같이 오셨네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알고 보니 그 나이 많은 남자가 남편감이라고 합니다. 부모님은 결사반대를 합니다. 하지만 여자는 자살 기도를 해서라도 우겨서 결혼하게 됩니다. 두 사람은 무려 31살 차이라고 합니다. 장인보다 남편 나이가 많다고 하죠. 아내는 남편의 학생이고요. 이 남자가 교수님이었는데 교수님을 좋아해서 따르고 따라다니고 하다가 결국 연애까지 가게 된 거죠. 하지만 막상 결혼하게 되니까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남편의 다 큰 아들, 딸들이 반대하는 게 문제입니다. 남편의 아들보다 이 새어머니가 더 어려요. 이 정도의 나이차, 이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죠. 그런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좀 착해요. 그래서 좀 껄쩍지근하게 생각을 하면서도 일단 넘어가 줍니다. 둘 사이는 진짜 진실되는 좋은 관계예요. 진짜로 너무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맞습니다. 아내는 아이도 낳겠다 그래요. 근데 남편은 반대합니다. 내가 얼마나 살겠냐. 너 이후에 혼자 애 키우면서 어떻게 사냐. 좋은 사람 만나야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일로 내가 결혼했을 리 없지 않냐 이러면서 아이를 낳습니다. 자녀들이 찾아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얘기를 합니다. 이 애기 막 태어난 애 명의로 집을 하나 해놨다. 너희들은 결혼할 때 집 하나씩 다 해줬다. 그런 얘기를 듣고 자녀들은 이제 위기감이 들어요. 위기감이 들어서 따로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미리 유산을 나눠달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으니까 아버지는 막 분노합니다. 아니 아버지, 결혼도 내가 받아들였잖아요. 우리가 받아들였고 아이도 받아들였잖아요. 근데 적어도 돌아가신 어머니랑 함께 모았던 재산은 우리한테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젊은 여자랑 만나고 저렇게 해서 아이 생겨서 무조건 거기에만 빠져서 일로 재산 다 돌릴까봐 걱정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자녀들이 하죠. 아버지는 더 화를 내죠. 어떻게 나를 그렇게 볼 수가 있냐? 이러면서 막 대판 싸우게 되고요. 이걸로 인해서 남편은 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리고 연세가 있으시니까 갑자기 쓰러지게 되죠. 쓰러진 남편을 데리고 이제 응급실에 가는데요. 정신이 들자마자 자식들만 찾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기억하지를 못합니다. 문제는 이때 위기감을 겪은 아내도 비뚤어지는 게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자식들은 자기 안 좋아하잖아요. 자기를 위해주지 않으면 진짜 자기는 낙동강 오리알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 이런 위기감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나쁜 짓들을 합니다. 뭐냐면 자녀들이 실제로 병문안을 막 오는데 못 들어오게 막아요. 이래놓고 남편한테는 자녀들이 오지 않네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남편을 서운하게 만들고요. 이게 자식들한테도 아버지는 너희 같은 애들 보고 싶지 않대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해서 자꾸 이간질을 합니다. 이것만 모자라서 남편 명의의 재산 대부분을 자신과 아이 명의로 돌려놓게 됩니다. 자녀들은 이렇게 돌려놓은 재산에 대해서 소송하게 되죠. 사회행위 취소 소송을 하게 되고요. 남편도 소송 사실을 알게 됩니다. 결단이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편은 이혼을 하자고 해요. 아내는 계속 이혼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나는 재산 다 필요 없다. 남편이랑 결혼만 할 수 있으면 된다. 나는 진짜 사랑해서 결혼했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이혼 조정관들은 얘기합니다. 이 재산을 네 명의로 바꿔놓은 거, 자녀 명의로 바꿔놓은 거 이게 문제 아니냐. 오해하는 자식들한테 진짜 오해를 불러일으킨 게 문제 아니냐.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 그랬다. 재산은 다 돌려놓겠다. 내가 이렇게 삐뚤어져서 그랬던 건 인정하니까 재산 모두 돌려놓을 테니까 남편과만 헤어지지 말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건은 당시에 이혼 반대 47%, 이혼 찬성 53%로 비등비등했습니다. 오늘은 노인이 좀 한참 어린 여자와 결혼하는 사례입니다. 실제로 정말 많습니다. 특히 이제 재산이 있는 경우. 근데 모두 돈을 노리고 한 결혼은 아니에요. 애절한 로맨스인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이제 주변에선 당연히 돈 때문이라고 의심을 하게 되고 그 의심을 하게 되면 하게 될수록 진짜로 돈을 빼돌려야 된다, 돈을 확보해야 된다라는 위기감에 들어서 그런 일들을 하고 그렇게 되는 사례들이 진짜 많습니다. 이럴 때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 부분 비슷한 상황이 있으시거나 의심된다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혼인신고 자체가 무효였다는 걸 구할 수 있습니다. 무효라는 거는 애초에 효력이 없는 거라서 누구라도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뭐가 무효냐? 이런 경우입니다. 혼인신고는 사실 일방신고만 해도 돼요. 둘이 같이 갈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제출을 한 거, 나이 많은 분은 알지도 못하는데 이거 무슨 다른 서류야, 아니면 시각이 안 좋다든가 어떤 경우든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서명을 받아가지고 일방적으로 제출한 경우, 아니면 심지어 필적을 위조한 경우. 제일 흔한 건 뭐냐면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는 거의 완전 치매 상태,
이런 경우에 서명을 받아가지고 혼인신고를 제출한 경우, 이런 게 입증이 된다면 이거는 적법한 신고 자체가 없는 거기 때문에 혼인 무효고요. 혼인 무효는 제3자들도 다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다만 입증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동의한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치매라고 해도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갔을 때 서명했냐, 왔을 때 서명했냐의 문제인데 왔을 때 서명한 경우가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는 입증한 경우가 있는데요. 있는 건 거의 어떤 사례였냐면 간병인 말고 왔다 갔다 하는 이제 병원 직원들, 이런 사람들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둘은 전혀 그런 사이가 아니었고 거의 정신이 없어서 뭘 해줄 수가 없었고 무엇보다 정신질환에 다름없이 이 여자가 하라는 대로 다 따르고 있는 상태였다. 이런 거를 얘기를 해서 제가 입증을 한 적이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입증이 이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각 사례들이 엄청 많은데요. 뭐냐면 혼인신고서 필적이 망인의 필적과 같고 혼인신고 날 며칠 전에 은행에 가서 직접 돈을 인출한 적이 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자녀들의 청구를 기각한 그런 판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에 혼인무효가 안 됐다. 그러면 이제 상속분을 이제 확보하는 문제죠. 첫 번째는 유언으로 새로운 배우자한테 내가 전 재산 주겠다. 이런 식으로 유언을 한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라면 첫 번째는 유언의 효력을 다툽니다. 유언은 굉장히 엄격한 조건들을 다 맞춰야 돼요. 공증인이 와서 유언 공증을 받는 그런 어떤 특별한 조건을 다 갖춘 게 아니라면 유언은 그 모든 형식을 다 갖추지 않으면 그 효력이 없는 걸로 인정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혼인 무효를 구하는 것보다는 훨씬 쉬운 일이에요. 이 경우에는 그냥 배우자긴 하니까 법정 상속분만큼 받아가고 자녀들도 그냥 법정 상속분만큼 받아가는 거죠. 법정 상속분은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 자녀 2명의 배우자가 있다 이렇게 본다면 1 그리고 배우자는 1.5 50% 가산. 만약에 유언의 효력이 인정이 된다 이러면 유류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본인이 원래 받아야 되는 게 3.5분의 1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절반. 어떤 유언을 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그만큼은 받을 수 있다 라고 한 게 유류분이거든요. 그래서 7분의 1씩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금전이나 부동산 이런 거를 먼저 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먼저 고려해야 될 건 사행위 취소송이라 그래서 먼저 이름을 돌려놨던 재산을 다시 돌아가신 분 명의로 돌려놓는 일입니다. 심지어 이걸 넘어서 자녀들이 이제 상속분이 확실하다면 자녀들한테 직접 달라고 이렇게 청구를 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명의를 돌려놓는 사회행위 취소 소송을 하는 게 우선입니다. 근데 만약에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으면 굳이 사회행위 취소 소송을 하지 않고 그냥 상속재산에 포함을 하죠. 그래서 상속재산에 포함을 해서 상속분 계산할 때 감안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기도 합니다. 정말 최악으로 갈 때는 형사고소하기도 해요. 뭐 사문서 위조를 했다, 강요를 했다, 학대를 했다 이런 걸로 형사 고소하는 경우도 있고 사기죄 고소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입증이 쉽지 않고요. 이제 어쨌든 가족인데 이렇게 최악의 경우로 나가는 게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제일 큰 이유는 그냥 부모를 방치해서 그래요. 부모님이 유산을 남겨줄 게 있다면 제가 늘 하는 말씀이지만 부모님의 유산을 좋아해서라도 부모님을 미리미리 찾아보고 상태를 좀 살피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좀 외롭지 않게 자식들이 아무리 뭐 바쁘고 하더라도 한 번씩은 연락해서 부모의 상태를 살피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의 사례 이런 경우에 이혼이 되는 게 좋을까요? 안 되는 게 좋을까요? 찬성인지 반대인지 배심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